깨닫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드바이타 베단타 사상가 진 클라인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아는 데에는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고요한 알아차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9-1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존재의 평온 2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는 데에는 노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노력이란 말은 의도를 포함합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이지요. 하지만 이 목적이란 것은 과거나 기억의 투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을 놓치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방향성이나 동기, 투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노력하는 것과 완전히 대치됩니다. 올바른 주의가 이루어지면 조건 없이 귀 기울이게 됩니다. 즉, 전체적으로 듣게 됩니다. 이는 귀로 듣는데 그치지 않고 온몸으로 듣는 것이며 주객 관계를 완전히 넘어서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귀 기울임은 우리의 본성이므로 귀 기울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늘 뭔가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이미지를 투사하고 그 이미지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 자신을 독자적인 개체로 간주하는 한 갈구와 불완전한 느낌은 계속됩니다. 에고는 지속적으로 성취와 안전을 추구하므로 끊임없이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이루어야 하고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진실한 삶과 접촉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삶은 매 순간 열려 있어야 하니까요. 마음을 열어놓으면 당신 안에 결핍을 채우려는 노력으로 인해 일어나는 불안감이 그치게 되고 고요 속에서 당신은 완전함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아상이 없으면 당신은 참으로 삶과 하나가 되고 지성의 움직임과 하나가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발적인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는 무엇이든지 에고인 나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반응일 뿐입니다. 침묵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만이 행동이며 그 행동은 잔여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상태에서는 행동이 일어나지만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안과 기억에서 자유로운 알아차림만 있을 뿐이며 이 같은 고요 안에서는 모든 행동이 자발적이 됩니다. 진정한 행동은 추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적인 관찰을 통해 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반응과 자발성의 차이점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발적인 행동은 상황으로부터 나오며 그 상황에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한 행동 안에는 의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나 주변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명상하겠다는 의도로 앉아있는 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하려는 내적인 욕구는 있겠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에고로서의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 다시 말해 당신의 본성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요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좌선이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줄곧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요. 이렇게 관찰하는 것은 당신을 반응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이 무조건적인 귀기울임 속에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명상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명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그 생각의 대상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과를 생각할 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을 생각할 때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억은 한 번에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의식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얻을 것도 성취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동경하는 순간 주객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경의 대상이 있으면 당신은 동경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당신이 참으로 이해한다면 동경받는 무언가를 투사하는 행위를 멈출 것입니다. 대상을 만드는 것은 에너지를 고착시켜 에고를 국소화해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상 만들기를 멈출 때 모든 뭉쳐진 에너지가 그 근원으로 돌아가서 고요함 그 자체로서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추구하는 자가 바로 그가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당신이 아닌 것은 모두 당신의 반영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실체가 시공간 속에 확장되어 나와 표현된 것이지요.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볼 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의 본성과 감각, 몸의 긴장과 느낌 및 욕망을 아무런 판단 없이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관찰 대상에서 완전히 바깥쪽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의를 주는 것과 단지 주의만 있는 것은 각기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입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라고 물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할 테지만 사실 입 자체의 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차림은 그 자체의 맛이 있다 라고 말할 때 그 자체가 내적 태도라는 뜻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당신은 저절로 알아차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아차림 속에 바로 당신이 있습니다. 형태나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실존에서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당신이 근원적인 자각입니다. 두 가지 생각이나 두 가지 인식의 틈 사이 바로 그 빈 공간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지금껏 당신은 오직 지각 안에 있는, 말하자면 사건과 감정이 연관된 자신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어떤 것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당신은 침묵 속에서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는 에고가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고는 상황과 엮여야만 존재할 수 있어서 항상 붙잡을 만한 것을 찾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놓아버릴 줄 알게 되면, 즉 상황을 만들기를 그만두고 상황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더 이상 당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유 그 자체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알아차림을 붙잡고 거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은 당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당신 자신은 모든 지각 속에 있는 그 빛입니다. 모든 대상과 지각은 이 빛, 당신의 본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빛을 지각하지 않고서는 그것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각 속에 있는 이 빛을 두고 나는 궁극적인 주체라고 부릅니다. 궁극적인 주체는 주객관계 속에서 자신을 일컫는 나라는 주체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각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각은 당신 안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각하고 있음을 완전하게 알아차리십시오. 의지를 지닌 주체가 끼어들어 지각을 공고히 굳히지만 않는다면 지각은 형태를 띠고 나타났다가 다시 침묵 속으로 녹아듭니다. 침묵은 지속적이지만 지각은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각되는 대상이 아니라 지각하는 주체에 중점을 두십시오. 처음에는 지각이 녹아든 후에야 고요한 알아차림을 경험하겠지만 나중에는 대상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당신은 침묵이 될 것입니다. 진 클라인의 존재의 평온 2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신이 바로 그것이기에 알아차림을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